안녕하세요. BBS 경제토크 아름다운 사람들 소지우입니다. 불자로서 불자답게 인생을 개척해온 오늘의 초대 손님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규모의 명상마을이 건립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문경 세계 명상마을 완공을 위해 누구보다 바쁜 한 사람, 박희승 사업단장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불교조계종 종립선언 희양산 봉암사 문경 세계 명상마을 사업단장 일을 하고 있는 박희승이랍니다. 반갑습니다. 불교 인재원 생활참선 교수이기도 한 박희승 단장의 화두는 오직 하나, 한국 불교의 대중화와 세계화인데요.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우리 한국 불교의 전통 수행법은 화두를 참고하는 가나선이죠. 세계적으로 명상붐이 일고 있는 이 시대, 문경 세계 명상마을은 한국 불교의 정수인 선명상을 세계인들에게 전하는 명상 플랫폼을 꿈꾸고 있습니다. 문경 세계 명상마을 건립을 통해서 우리 전통의 아주 우수한 그 화두 참선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서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고 지혜를 개발하는 데 돕고 싶습니다. 천혜의 자연 속에 세워질 지혜와 평화의 공동체, 문경 세계 명상마을. 박희승 단장의 신심과 원력이 담긴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불교조계종 종립선언 희양산 봉암사 태고선언 문경 세계 명상마을 사업단장 소임을 맡고 있는 중효 박희승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경의 세계적인 명상마을이 건립되는데 어떤 의의가 있나요? 대한불교조계종 종립선언 봉암사는 1200년의 조사선 전통을 현대까지 계승해오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의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선종사찰이죠. 그 선종사찰의 선정신을 세계인들에게 알려서 세계인들의 지혜를 개발하고 마음을 평화롭게 돕기 위해서 만드는 시민 국제선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세계적으로도 선센터들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봉암사 문경 세계 명상마을은 그 간화선이라는 화두공안이라는 그 조사들의 쉽게 말하면 조사들이 쓰시는 말씀인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제 알기 어려운 말이죠. 그 화두공안을 참고해서 깨치는 그러한 공부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그 명상이 굉장히 그 붐이 일고 삼성이나 뭐 세계적인 그런 기업들도 명상을 도입해서 임직원들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지혜와 마음의 평화를 개발하는 데 돕고 있습니다만은 이 화두 명상은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근원적으로 해탈해서 영원한 행복을 찾는 또 그 길을 단박에 직지 도노라는 그런 아주 빠른 길로 안내하는 그런 특수한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 화두 명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어디에서 찾기 어려운 그러한 그 화두 참선법을 전승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지금 그 명상마을은 봉암사 참선하시는 수자 스님들과 또 제방의 선원장 스님들께서 지금 이제 한거입니다만은
매 안긋 때마다 약 한 2천여 명 이상의 선성들이 산문 출입을 삼가하고 화두 참선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참선의 전통과 가치를 일반 시민들에게 또 지금 세상이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또 살아가기 그 각박한 시대를 맞아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힐링 치유를 돕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두 명상은 다른 명상과 달리 좀 직지도노라는 빠르게 공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러한 그 전문적인 수행 전통을 세상에 좀 쉽게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화두 명상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건립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그 2017년 7월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보면은 약 한 3단계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1단계는 이제 작년 말까지 약 한 300명을 동시 숙박하면서 참선 수련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1단계는 웰컴 센터라 해서 약 한 연건평 800평, 2층 높이로 800평 규모의 웰컴 센터를 이제 지었습니다. 그 안에는 식당과 북카페, 사무실, 교육장, 그다음에 선문화 전시관 같은 그 행정 지원 시설이 있는 웰컴 센터는 이미 지었고요. 이제 올해 지금 설계를 해서 내년 가을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명상 공간, 그러니까 선방이죠. 선방 2채하고 숙소동 2채를 지어서 총 한 150명 규모의 동시 수련 시설을 지어서 내년 가을에 오픈을 하고요. 3단계는 이제 숙박동을 좀 가족실이라든가 또 대중방을 더 넓히고 또 무문관과 토굴, 굿디 같은 것 개별 참선 공간까지 마련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300명이 동시에 수련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규모의 선센터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한 규모인데요. 예. 진행 사항에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협조를 통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지원받고 있습니다만은 국가에서 이거는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 봉암사나 또 전국 선원 수자 스님들이 뜻을 모아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의 자부담이 이제 필수적으로 수반이 됩니다. 그런데 수자 스님들이나 봉암사가 신도를 받지 않고 또 재정적으로는 건검절약하는 도량이다 보니까 자부담을 만들기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방에서 떠 있는 그 후원자들이 십시일반의 후원과 또 제방 선원장 스님들께서 십시일반 후원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불사를 추진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문경세계 명상마을 사업단장 소임은 어떻게 맡게 되셨나요? 제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에서 약 한 20년간 그 봉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단 총무원이라는 곳이 좋은 일도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 힘든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IMF가 왔을 때 종단에도 어려운 일을 닥쳤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종단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 해결 창구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믿을 만한 스님들께 산중에 혹시 눈 밝은 선지식이 계시면 좀 소개해달라고 해서 여러 분을 추천받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추천된 분이 이제 경북 봉화 태백산 각화사 선원장 하시는 고우 스님이라는 분이셨어요. 그 두 번째 추천받은 분이 이제 얼마 전에 입적하셨던 봉암사 수자 정명 스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을 찾아뵙는데 첫 번 만남에서 그냥 저는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가슴 속에 응어리졌던 것들이 두 분 선원장 스님들과의 문답 속에서 어떤 밑이 축 빠지는 시원한 것을 느끼면서 마음의 평화의 길을 찾게 됐는데요. 그 후로 이제 두 분 선지식께 법문을 들으러 다니면서 내가 이 화두 참선이라는 것을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 해서
저도 집에서 이제 또 사무실 나와서 참선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또 두 분 선지식이 일러주시는 대로 공부를 해나가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되니까 마음이 좀 정말 많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은 그 화두선을 나 혼자만이 이렇게 누릴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좀 알려야겠다. 그래서 이런 원력을 세우고 활동을 했는데요. 한 20년 정도 되니까 저도 나이가 50이 되니까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50대였을 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해야겠다고 해서 종단에 이제 총무원장 스님께 제가 이제 종단을 그만 떠나겠습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와서 이제 화두 명상, 화두 참선을 대중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다가 이제 제가 평소 존경하는 의정 스님이라는 지금 전국 선언 수자회 공동 대표로 계시는 스님께서 부르셔서 갔더니 선언 수자 스님들께서 이 관화선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저더러 같이 일을 하자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아주 흔쾌하게 정말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 방에 있는 선원장 스님들 그러니까 고우 스님, 정명 스님, 또 무여 해국 스님, 또 의정 스님, 또 월암 스님 이런 이제 영진 스님 이런 제방 선지식들의 뜻을 모아서 제가 그걸 뒷받침하는 심부름하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2015년이었네요.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이네요. 그래서 5년 전부터 이 일을 선원장 스님들 모시고 관화선의 세계화, 대중화, 생활을 위해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봉암사 문경 세계명상마을 상임추진위원장 의정입니다. 한 5년 전에 봉암사에서 우리 이 선원에서 제일 부참되는 스님들이 한 10여 명 이상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고우 스님, 정명 스님, 돌아가신 분, 그리고 이제 무여 스님, 해국 스님, 함녀 스님, 인각 스님, 지환 스님, 정찬 스님, 또 영진 스님, 우리 수자들이 참 불교도 어렵고 또 나라도 남북이 분단이 있어서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세계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그런데 시대가 선을 요구하고 이 21세기 문명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하니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고 논의를 해서 결국 우리가 활동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 국내에서도 선을 제대로 포기를 못했는데 우리 관화선을 제대로 포기도 좀 하고 알리고 또 세계화까지 추진을 해서 많은 인류 전체가 도움이 된다면은 그건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해서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할 거냐라고 논의를 하다가 그러면은 우리 선센터를 지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일을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논의를 해서 어디다 짓는 것이 제일 좋겠느냐라고 했는데 전부 다 문경 봉암사에다 짓자 이렇게 돼서 그래서 거기다 짓게 됐습니다. 과거의 수행들이 나눠서 수행을 했다면은 우리 관화선 수행은 이 화두 하나 딱 들면은
묻자면 묻자, 이목구 하나 딱 들면은 선정과 지혜가 동시에 와버려요. 일원화된 수행 방법이에요. 앞으로는 인류의 그 문명이 지금 그 대전환기에 있는데 그걸 대체할 만한 게 이 폴리터의 말대로 가나선이 대처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나선이 중요한 거예요. 한국 가나선이 바로 서야지 종단이 바로 설 수 있고,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고, 그 인류 전체가, 세계 전체가 바로 설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그 일이 참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 일을 이제 제가 맡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안에서만 할 게 아니라, 외국에 지금 그 선명상이 굉장히 붐을 이뤄서 많이들 한다고 하니 외국을 다녀보자. 그래가지고 선원장급 되는 스님들 한 7, 8명, 또 교수들 4, 5명 해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프랑스의 프롬 빌리지를 시작으로 해서 영국, 미국으로 해서 일본, 대만까지 이렇게 다녀왔어요. 그래서 30곳을 한번 전체를 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어떻게 건물을 짓는지, 또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궁금해서 가서 이렇게 전부 다 조사를 해 왔고요. 많은 견문을 얻었습니다. 또 이제 돌아와서 그 자료를 가지고 처음으로 이 선건축 국제 세미나를 했어요. 저희들 생각은 어떻게 하면 선의 정신이 건축에 담아낼 수 있을까? 이제 이게 고민이어서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선건축을 지어보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세미나를 하고, 미국의 건축가, 선건축가인 토마스 할란 작품이 점수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 작품이 당선이 돼서 그 작품 가지고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간만큼 지어도 내년에 개원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선이 들어온 지 내년이 1200년 되는 해입니다. 그 의미가 있어서 1200년 되는 해에 맞춰서 개원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직 다 못 지어졌지만은 일부 지어놓고 개원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이제 나머지 것도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좀 화주 좀 하고 해서 나머지 걸 지어서 완공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이 한국 선이 가나선이기 때문에 가나선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두 가지를 만들고 있어요. 하나는 전통 가나선을 정말 알고 싶은 사람들한테 하는 전통 가나선의 프로그램과, 하나는 아직 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명상이 과학화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듯이 이 선이 이 뇌과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또 심리학이라든지 등등 현대과학 여러 분야를 약간 접목시킨 그러한 프로그램도 하나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처음부터 가나선을 가리키면은 좀 어렵다고 하겠죠. 생소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현대 과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접목을 해서 알기 쉽고 해서 가나선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초심자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다양하게 좀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부터는 봄을 이루기가 좀 어렵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제대로 된 가나선을 포교를 하고 하면은 와본 사람들은 또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만 이제 지평을 넓혀서 점차
이렇게 그 붐을 일으킬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 쪽에도 이제 그 선센터를 하나 이렇게 그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산중과 도시에서 원활하게 소통도 되고 아무래도 가나선 붐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준비도 하고 해서 지금 그 저희가 노력하는 것만큼은 이 선센터가 잘 운영이 되리라 생각하고 이게 만일 제대로만 외국에 알려지면은 프롬빌리지라든지 파우에 있는 국제선센터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준비를 차근차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알다시피 이 세계가 참 어려운 것은 너무 문명의 폐해로 인해서 물질에 천착하다 보니까 인간의 본성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 증거가 사람들이 전부 다 이기주의에 빠져버렸어요. 참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주의에 빠져버렸어요. 또 단체는 단체 이기주의, 또 국가는 국가 이기주의,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선입니다. 선만이 인간의 본성을 회복시켜주는 그 강력한 그 처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인성교육의 최고봉입니다. 또 그 인류 정신문화사상 가장 차원이 높은 문화라고 했어요. 선이. 가장 그 차원이 높아요. 그래서 이 선이 제대로 역할만 하면은 인간의 본성도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 최고의 인성교육도 할 수 있고 정말 세계를 평화로 이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열심히 이 가노선을 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불자들께서도 같이 동참을 해서 하루빨리 인류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이 정신만을 활성시키는 일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일에 동참하셔서 같이 동조해서 일을 한다면은 빠른 시일 내에서 같이 그 불자들 전체가 같이 동참을 해 주신다면은 빨리 그러한 일을 해서 인류가 정상화될 수 있고 우리의 분위기가 정상화될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전체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 불사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서 같이 뜻을 함께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초대 손님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단장님께서는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제 경우는 요즘 생각하는 것은 소욕지족입니다. 조그마한 것에서 적은 욕심으로 만족하면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요즘 현대말로는 그걸 소확행이라 그러나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라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는 행복, 또 좋은 사람과 차 한 잔을 마시는 행복, 또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과 밥 한 끼 하는 행복, 그것이 그대로 행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뭐 해외 여행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멀리 여행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안 안에서 또 가까운 주변에서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그것이 곧 소욕지족인데요. 그것은 욕심을 줄이고, 그러니까 어떤 욕망이나 집착하는 마음, 이런 것을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비움의 행복이 저는 지금 시대에도 맞고, 그것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또 선사들의 삶이기 때문에 소욕지족의 행복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행복해지고 싶은 분들 또 불교 초심자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영원한 행복을 가신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로병사의 괴로움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따라다니는 괴로움입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죠. 아무리 권력이 많거나 재산이 많아도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왕자의 지위에 있다가 그 왕자의 지위조차도 어떤 부귀영화도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는 출가를 해서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시다가 명상을 통해서 이제 중도를 깨쳤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이 행복해지는 지침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팔만대장경은 너무나 방대해서 우리 같은 생활인들이 공부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철 스님의 101법문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의 101법문 상권에 근본불교 사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즘 말하면 이제 초기불교, 또 초기경전의 그 핵심을 성철 스님이 정리를 해놓으면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중도라는 걸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깨달음이 중도가 101법문을 이해할 때까지 제가 한 방식대로 이해할 때까지 읽으셔서 중도가 이치가 이해가 되면 부처님이 깨달음 세계가 영원한 행복을 가는 것인구나 하는 것은 이치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저는 그것을 화두로 체험하고 일상생활에서 중도를 실천하면은 그 길이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행복한 길은 84,000가지가 있고 또 스님이나 불자들마다 다 다양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화두선에서의 행복, 또 성철 스님이나 산중의 선원장 스님들께서 일러주시는 행복은 내 안에 중도를 발견하고 그 중도를 화두로 체험하고 일상생활에 실천하면은 바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불교 인재원의 생활참선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요. 예. 어떤 내용을 강의하시는 건가요? 불교인재원은 이제 조계장 중앙신도회 부설로 만들어져 있는 제가불자들의 수행과 교육을 돕는 기구인데요. 거기에 이제 화두참선을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입문 프로그램을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종단에서 만든 프로그램도 있는데 제 나름대로 이제 고우 스님, 정명 스님, 해국 스님, 의정 스님께서 우리 전통 산중에서 스님들이 공부하시는 것을 도심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쉽고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생활 참선 프로그램이라 했어요. 그래서 입문 과정을 3개월 과정으로 하고 입문 과정을 마치면 이제 심화 과정, 전문 과정, 지도사 과정 이렇게 해서 좀 체계적으로 참선을 배워가지고 생활 속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을 지혜롭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돕는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동안 불교 공부하신 이야기도 좀 들려주세요. 그 얘기는 참 밤새도록 해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산중의 선원장 스님들 만나면서 제 마음이 편해지고 또 제가 그동안 알던 불교에 대한 인식도 그야말로 대전환을 맞았습니다. 그 이전에 저는 이제 종립대학교, 동국대학교를 나왔는데요. 제가 종립대학에서 불교를 배울 때는 우리가 보통 내가 중생이고 내가 어리석고 못났고 분별심을 가진 어리석은 중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중생이 열심히 수행해서 도를 닦아서 세세생생 공부해서 이제 부처가 된다. 깨달음을 성취해서 부처가 된다. 이런 중생과 부처를 나눠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고우 스님이나 정명 스님 같은 선원자 스님들을 만났을 때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중생이라고 하고 있는 자네가 바로 본래 부처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님이나 저나 본래는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공연히 중생이란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이란 착각을 단박에 망상을 단박에 깨부수면
본래 부처의 지혜와 능력을 회복한다는 것이 이제 선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나 환희심도 나고 또 저 자신이 본래 그런 부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공연히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냐는 말씀을 드렸더니 고우 스님께서는 승철 스님의 백일법문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법문집이죠. 지금은 이제 상중하 세 권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그때 스님께 법문 들을 때는 상하권으로 나와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상권에 승철 스님이 근본불교 사상이라는 부분을 정리를 해놓은 게 법문으로 정리해 놓은 거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시면서 고우 스님께서 여기에 부처님 깨달음이 중도 연기라고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읽으라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에게 주신 첫 지침이었는데 제가 그걸 처음에 읽으니까 너무 어렵고 이게 막막했어요. 그래서 2번, 3번쯤 읽으니까 감이 좀 오고 5번쯤 읽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되더라고요. 그래서 10번 정도 정말 무식했죠. 무지하고. 그래서 10번 정도 읽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의심이 좀 없어지대요. 그래서 스님, 제가 부처님의 깨달음이 중도 연기라는 것은 좀 이해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까요? 그러니까 고우 스님께서 불교는 이해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 이해한 것을 마음으로 화두로 체험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해야 한다는 지침을 주시래요. 그래서 그러시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은혜사 기기암의 정명스님이라는 이제 봉암사에서 얼마 전에 입적하신 분이죠. 그분을 한번 찾아가 보러 하시더래요. 그래서 정명스님 찾아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저 같은 제가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화두 참선을 좀 쉽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여쭈었더니 스님께서 반대수를 하시면서 그게 비결이 있었으면 세상에 도인이 숱하게 나왔는데 그런 비결은 없는 거라고 그러시면서 아무리 바쁘지만 하루에 5분을 낼 수 있느냐 그래요, 시간을.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그때 제가 총무원의 기획과장을 할 때 했는데 아무리 바빠도 하루 5분은 가능하겠다. 그래서 5분 낼 수 있습니다 했더니 그럼 됐다 그러면서 대신에 그 5분을 들쭉날쭉하게 하지 말고 하루 중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 무조건 5분 화두 참선을 하는 시간을 습관을 들여보라 하시대요. 그래서 큰 스님 말씀이고 저는 순수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사무실에 이제 조계사에 출근할 때마다 법당에 가서 그때 제가 108배를 했는데 108배를 하고는 땀을 조금 식히는 겸 앉아서 이제 좌선 5분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하루에 5분을 한 5일 정도 만에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걸 체험을 하게 되대요. 그래서 와, 세상에 그런 체험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야, 하루에 5분씩 5일 만에 이렇게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체험을 하니까는 세상에 어떤 것도 알지 못하는 어떤 내면에서 그런 밝은 그 체험이 된 것에 대한 환희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화두 참선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야, 5분 하면은 5분 해서 5일 만에 이렇게 좋은데 이거를 5시간이나 그죠? 하루 종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래서 이제 108배 하던 것도 시간을 줄여서 하루 15분씩 또 30분씩 45분씩 1시간씩 이렇게 점점점 시간을 늘려가니까 그 뒤로 계속 좋은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만큼 제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고 또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니까 그것이 얼굴이나 그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해서 제 인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선지식들을 그런 좋은 선지식들, 훌륭한 선지식들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화두 참선을 만났고 또 화두 참선이 제가 체험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편안해지고 또 세상 하는 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원만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스승들의 가르침 덕분에 이렇게 공부에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평소에 신행 활동은 어떻게 하시나요? 예, 저는 지금 이제 매일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5분 좌선을 이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저하고 이제 생활 참선을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나바오 운동이라 해서 나를 바꾸는 하루에 5분 화두 명상 이렇게 해서 하루에 5분만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해나가면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분은 고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경전과 의록을 매일매일 조금씩 읽고 또 일상생활하면서 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탄다거나 또 엘리베이터를 탄다든가 이렇게 조금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은 그때마다 망상이나 잡념을 하기보다는 자꾸 화두를 챙기는 습관을 들이고 있고요. 또 저는 이제 불교 인재원이나 또 봉암사 명상마을 때문에 수자스님들 뵐 기회가 많고 또 선언에 갈 기회도 많죠. 그래서 수자스님들이 좋은 법문을 계속 듣기도 하고 또 수자스님들이 보는 것만 해도 환희심이 나고요. 또 저는 이제 불교 인재원에서 경전과 의록 강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그래서 그 의록 강의 준비도 하고 또 강의하면서 또 생활참선 도반님들에게 또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좋아하시는 부처님 말씀은 있으신가요? 화두성을 하다 보니까 조사 선지식의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가 늘 요즘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은 임재선사의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서 있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가는 곳마다 참되리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과 손님이 벌어진 양변이 아니라 하나가 된 입장에서 하도록 항상 마음을 다하려고 노력하는데 역시 저 역시 쉽진 않습니다만은 항상 주인된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행복하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또 세상 사람들과 내 자신을 돕는 일이니까 수처작주 정신으로 하자는 것이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또 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단장님 앞으로 계획도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은 이제 그 의정 스님이나 또 월암 스님 같은 산중 선원장 스님들과 함께 봉암사 명상마을 2단계 일을 착실히 하고요. 그 2단계 일에서 지금 가장 과제는 후원 회원들이 좀 많아져서 그 지금 자부담이라든가 건축에 필요한 그러한 그 재원을 확보하는 게 가장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소임이 그것이어서 지금 이제 후원 회원들을 모연하는 그런 활동을 이제 본격화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불교 방송의 방송국이나 방송을 그 보시는 애청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후원 회원 확보 운동과 또 건축 기금을 마련하는 부분, 또 한편으로 이제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부분, 또 운영 지도 인력을 선원장 선생들과 함께 준비하는 것, 또 개원 준비 이런 것을 이제 착실히 나가야 될 과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이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어려운 화두참선이라는 아주 전통적이면서 빠른 최상승 공부 방법이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인류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직면해 있는데요. 한류 붐이라든가 또 지금 한국이 세계에서 주목받는 여러 가지 좋은 그 시절 인연 속에서 우리 전통 산중에서 스님들께서 해오신 화두참선법이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도 알려질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불자들님들께서 산중 선원장 스님들을 좀 도와주시고 또 봉암사와 앞에 명상마을에 많은 도움을 좀 주시면 행복해지는 지름길을 그러한 가운데서 발견하실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러한 영원한 행복의 길을 세상 인류에게 널리 전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BBS 경제토크 아름다운 사람들. 오늘은 한국 불교 전통의 간화선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문경 세계 명상마을 박희승 사업단장을 만났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하세요.